좋아요, 구독!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. 클리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. 색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기초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. 1년 사이에 주가가 2배 정도 뛰고 있었는데 오늘 자리를 좀 쉬어가는 자리라고 봐야 할까요? 네, 그렇게 좀 판단하신 게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왜냐하면은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실적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지금 증권사에서도 연결 매출로 봤을 때도 9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113억. 그러니까 이 재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도 거의 100% 이상의 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그 부분이 주가에 잘 반영이 좀 됐죠. 그리고 이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부분이 또 이제 2배 가까이 나왔는 걸 봤을 때도 이 작년에 클리오의 주가도 2배 가까이 좀 나오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이 펀더멘탈 상으로 이 주가가 잘 수렴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러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최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경신하는 부분은 역시 클리오의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 좀 정립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널에 두루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죠. 채널별 성장률로 봤을 때도 H&B, 온라인, 홈쇼핑, 면세 쪽에서도 이 면세 쪽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채널 쪽에서는 이 20%, 30% 이상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H&B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침투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자릿수 성장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클리오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홈쇼핑까지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러 채널 부분 쪽에서 면세점만 좀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클리오의 올해 실적은 더욱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홈쇼핑 쪽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쪽에서의 그 성장률이 더 높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른 이 인디 브랜드인 화장품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 채널 부분이 가장 좀 다양화된 게 바로 이제 클리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화장품 인디 브랜드 쪽은 약간 해외 쪽에서의 이 사업 부분을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쪽을 넘어서 지금 해외 쪽에서 올해부터는 우리 성장성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정적인 고객층의 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오겠죠. 여기에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진행한다면 클리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그리고 모든 이 해외 쪽이 중국 쪽에 비중 많이 낮습니다. 오히려 미국과 일본 쪽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는 부분이 모든 어떤 이 화장품 기업들의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클리오가 해외 진출에 잘 녹아드는 모습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제가 봐도 50억 가까이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클리오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해 주시면서 클리오에 대해서 매수 전략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? 우선 저는 이제 기존 그 보유자분도 그렇고 신규 매수 관점도 저는 클리오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4만 원 중반대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6천 원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2만 9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클리오에 대해서 매수 전략 주셨고요.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가 3만 6천 원, 손절 라인이 2만 9천 원입니다.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. 농심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심의 먹태깡이 큰 인기를 누렸는데 이를 접목한 컵라면과 스낵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인기에 힘입어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?
그쵸. 이제 작년에 봤을 때도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이 농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라면 업체나 에 비해서는 가지 못했었는데 좀 바뀌지 않을까. 선바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55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주요 농심의 브랜드는 먹태깡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죠. 이 주요 브랜드나 그리고 또 이제 신제품 모두 이제 물량 쪽에서 봤을 때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고,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이 올해도 가장 키워드는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지금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현지 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현지 수요에 대한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세가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 남쪽 지방 쪽에서의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펼쳐져 있는데, 미국에서도 남부 지방 쪽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죠. 뭐 그러기 때문에 농심이 미국 시장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물론 이 미국의 그 남부지방 쪽에서 실적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뭐 그 중남미 쪽,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그 북미뿐만 아니라 중남미 쪽으로 확대됐을 때의 효과 부분은 농심 쪽이 더욱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라면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. 뭐 작년 우리나라 지금 수출의 효자 종목이 라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내수 쪽도 괜찮습니다. 뭐 3% 작년에 3%의 이상의 외형 성장이 나오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어떤 그 가격의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갔었죠. 뭐 그러면서 이 내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감이 주가에 좀 있었는데, 하지만 해외 쪽에서의 가격 인상 부분은 자유롭게 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농심의 해외 쪽의 실적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좀 올해 작년 대비해서는 큰 폭의 성장세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또 이제 스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효과가 더해지면서 내수 성장의 점유율까지 지금 그 우상향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가격만 또 이제 내수 쪽에서 스낵 부분만 또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마진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4분기 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550억 가까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작년 영업이익은 뭐 지금 봤을 때도 2,200억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, 올해 같은 경우에는 2,400억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생산 라인 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투자 기간이지만 이런 부분이 해외 쪽에서의 성과 부분은 빨리 올 가능성이 내수보다는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목을 기대하면서 농심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농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차트를 살펴본다면 지난해 11월 중순에 크게 빠진 이후에 조금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그렇죠. 우선 음식료 업종이 작년 좀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안 좋았습니다. 전체적 농심뿐만 아니라 다른 그 음식료 기업들도 이 사분기 실적이나 우려감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, 근데 우선 말씀드렸던 이 농심의 사분기 실적은 이 재작년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가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고, 오히려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편한 구간이죠.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농심의 목표 주가를 60만 원 이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현저한 어떤 저평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농심이 어떤 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저평가 관점에서 포트에 편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43만 원, 그 손절가는 36만 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, 저는 뭐 43만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면서
좀 비중을 늘려도 비중을 한 20% 정도까지만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농심에 대해서도 버티는 것에 대해서 매수까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. 가격 전략을 살펴본다면 목표 주가는 43만 원, 손절 라인 3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. 세방전지를 구조해 보겠습니다. 하나증권에서는 세방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 모듈 사업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또 공시를 살펴보니까 특정 증권 등에 대한 소유 주식수 변동이 나와 있더라고요. 이 공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그쵸. 지금 현재 그 태방전지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나쁘진 않다. 왜냐하면은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납축 전지 쪽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차량용 그리고 이 산업용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용이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되면서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좀 연동이 됐던 상황이지만 하지만 뭐 산업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방전지는 저는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기업들보다도 어떤 전체적인 이 시장의 경기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내수보단 수출 비중이 더 높죠. 뭐 6대 4로 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 해외 쪽 우리나라의 경기를 떠나가지고 쪽에서의 어떤 경기와 또 그 경기와 이제 좀 밀접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게 이제 납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왜냐하면 원재료 중에서 납의 비중이 거의 60, 70%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납 가격이 이 세방전지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 3년간의 LME 기준으로 봤을 때 납 가격이 톤당 뭐 2,200달러 내외로 형성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인 세방 리튬 배터리나 이런 부분 그 이쪽에서의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없이 차분하게 좀 잘 가고 있다는 점도 저는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고요. 이 재무 구조로 봤을 때도 이 부채 비율이 뭐 40%죠. 뭐 그리고 순현금 자산도 뭐 2천억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세방전지는 좀 우량한 쪽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작년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올해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방전지는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전기차 내에서도 이 저출력 이 용해에 대한 이 축전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세방 전지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추후에 본다고 했을 때 이 세방 전지의 그가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다양해질 가능성이 큽니다.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주로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추후에 봤을 때도 이 배터리 모듈, 특히 말씀드렸던 이 저출력용 이 축전지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은 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방전지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이 4분기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지금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.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세방전지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그 펀더멘탈성으로 접근했을 때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반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기아도 봤을 때도 이 올해 신차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에 집중이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승용차에 대한 라인업은 꾸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이 세방전지에 대한 관심은 어떤 이 전방 기업들의 신차 라인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좀 나쁘지는 않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
세방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매수 관점도 괜찮겠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? 우선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았을 때, 이 세방전지, 뭐, 그전에 그 1월 초부터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죠. 단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가격이 좀 6만 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, 우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우선 좀 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왜냐면 좀 대형 그 주는 아니기 때문에, 신규 매수 관점만 좀 유지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보유자 영역에서는 우선 추가 매수보다도 이 포트에서 한 10% 넘지 않는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1차적 목표가 6만 5천 원, 손절가 5만 4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